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죠? 따뜻한 햇살 같은 그녀가 왔습니다. 오늘 올리비아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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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소리 조금만 높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아, 선생님 네, 목소리. 조금 낮아요. 네네. 예.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 주말이 더 바쁘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네, 많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아까 좀 많은 분들이 저 질문을 하고 계신데 우리 테이블에 뭐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알록달록 굉장히 아름다운 요리를 또 오늘도 해오셨습니다. 뚜껑을 딱 여실 때부터 그 향이 쫙 났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지금 저거는- 우리 뮤직님께서 차려진 색감이 보니까 아마 스프링 롤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으시죠? 맞아요. 제가 오늘 6년간 생활했던 네. 베트남 얘기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남쌈은 집에서 되게 많이 해 먹는데 네. 그 싸는 게 예쁘게 싸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쁘게 쌀 수 있는 아. 비법들을 좀 공개하려고. 야, 오늘 그 비법이 베트남에서의 있구나. 6년 이야기와 월남쌈 예쁘게 싸는 법 네. 이렇게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코리아로 들어오시면 월남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6년을 베트남에 사셨단 말이에요. 네. 어디 지역에 계셨습니까? 제가 원래 한국에서 파티 사업을 하다가 네. 베트남에 이제 CJ 푸드빌에 경력직으로 이제 오. 입사하면서 네. 네, 거기는 비비고가 그릴 형식으로 이제 고기 네. 전문점으로 이제 비비고가? 프리미엄으로 네 오. 그렇게 오픈되는 그런 네. 기획 마케팅 일을 하러 이제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6년간 머물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베트남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거든요. 네. 어느 지역에 계셨던 그 거예요? 지역에서도 남부 쪽에 있는 호치민에서 남부 호치민. 오, 네. 좋은 데 계셨네요. 가보셨어요 혹시? 제가 그 주변을 많이 갔는데 베트남은 못 갔어요. 그 주변 그러니까 뭐 태국이랑 태국이나- 라오스 이런 데는 아.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태국만 정작 가봤어요. 정작 베트남을 못 갔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6년간 살면서 저는 제 2의 고향이 됐어요. 지금 오. 미국이 이제 제 3의 고향이 되겠지만 아. 그 정도로 이제 대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남아 다니면서 네. 또 뭐 베트남은 딱 하루 찍고 간다거나 이런 패키지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첫 인상이 시내 나갔더니 오토바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지저분하고 공기 안 이런 좋고. 모습만 그쵸, 보고 그쵸. 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홍보대사 마냥 어. 베트남을 제대로 알면 또 가고 싶은 나라다 이러면서 그쵸. 근데 사진으로 볼 때 보니까 호치민은 굉장히 좀 대도시 같더라고요. 맞아요. 실은 그 네. 수도는 하노이예요. 북부 아. 쪽 이렇게 지도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내려온 맞아요. 그런 지도인데, 그러니까 북부 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하노이고 거기가 네. 수도인데 의외로 호치민 쪽이 그 프랑스 식민지였어가지고 네네네. 더 약간 세련된 거 좋아하고 그쵸, 그쵸. 항상 약간- 따뜻한 네. 그 지역이다 보니까 욜로족들이 많아요. 이제 아. 얼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 제가 어느 생각했던 족족 것보다 이제, 그 베트남의 사진을 보고 약간 굉장히 좀 현대적이고 좀 모던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호치민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이제 그쪽에 좀 더 많이 발전되긴 아. 했었어요. 하노이보다는. 궁금하네요. 제가 모르게 몰라도 우리 올리비아님께서 호치민에 사셨을 때 거의 여왕이라고 해야 되나? 공주 모델. 그거보다 전 네. 거인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아, 일단은 키가 좀 신장이 굉장히 작으신가? 크시기 때문에 거기 계신 완전 분들에 비해서 대부분이 다 신장이 다 작잖아요. 남자분들도 남자들도. 왜소하고 아. 작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트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키가 174거든요. 네. 174cm라 거기서 딱 보면 누가 봐도 저 멀리서 튀는 그런 키였어요. 그쵸, 근데 걸리버 느낌. 길거리 보면 아시죠? 거기 길거리 음식들 보면 약간 옛날 목욕탕 의자 조그만 아, 거에 예, 플라스틱 다들 거. 주저앉아서 맞아, 이렇게 맞아, 막 맞아. 길거리 음식들 먹거든요. 네. 항상 거기에 제가 껴 있었어요. 등짝만 봐도 넌지 알겠다 막 이럴 정도로. 아니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좀 약간 까무잡잡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호치민 그쵸? 쪽은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 필리핀은 제가 많이 가봤는데 필리핀도 가면은 되게 하얀 분들을 엄청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베트남에 이제 그쵸, 이건 좀 나쁜 베트남도 얘기지만 그런가요? 남자분들이 네. 남자분들끼리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근데 그렇게 그쵸? 베트남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 근데 저는 낮에만 다니니까 네. 막 애들이 다 안 타려고 이제 마스크 뭐 같은 쓰고 거 많이 다녀요? 하고 아. 손 발에도 다 이제 토시 같은 거 하니까 되게 예쁜 친구들을 많이 못 봤었어요. 근데 이제 매장 오픈하면서 밤샘 작업할 때가 많으니까 네. 밤 늦게 보니까 예쁜 분들이 다 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낮에는 해먹기 해가 싫으니까 안 질 때. 나오지. 그치. 나왔는데 뽀얗고 너무 예쁘신 분들이 아, 많은 그래요? 거예요. 오. 예. 감히 말씀드립니다. 남자분들은요 네. 베트남과 일본은 동서양의 조합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믿어요. 특히나 베트남 분들이 아 그래요? 예, 네, 동서양의 그렇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외모가? 외모가 어.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게 같이 잘 아주 어우러지는 곳이 베트남.
여성이라고. 베트남 여성분들 제가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양적인 약간 아담함과 서양적인 그런 게 다 같이 맞아요. 공존해요. 서양적인 그런 게 그런 뭐예요? 분들이 약간 몸매가 몸매가 약간 굴곡이 볼륨이 있고 볼륨이 있고. 있고 아. 키가 작아도 볼륨 있고 아. 비율 좋고. 칸원이나 이런 비율이 분들이 굉장히 좋고. 좋더라고요. 오. 네, 여기까지 근데 하시죠. 대부분 네. 밤에 그런 밤에 친구들이 나오는 많이 분들은 그럼 나와요. 낮에 타면 안 되니까 안 나오시겠지.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되게 예쁘다고 많은 분들이 해주셨을 것 엄청 같아요. 그러셨을 거예요. 베트남에서. 예쁘다는 것보다 우선은 네. 되게 신기하게 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키도 많이 크고 한국 사람들보다 거기 저는 많이 큰 편이니까. K-팝 이런 거 안 좋아하나요? 아 그건 아닌데 네.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해가지고. 그쵸, 좋아할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어학당이 있는데 항상 몇 달치 다 이렇게 미리 마감되고 이럴 오, 정도로 한국어 배우려고. 워낙에 저는 와. 지금 벌써 10년 넘었는데요. 베트남을 떠나온 지 네. 지금도 그 열풍이 여전하다고 그래요. 와, 더 많이 또 인기가 있어졌을 것 같아요. 그쵸? 실례지만 이게 몇 년도쯤인지 여쭤봐도 돼요? 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그러면은 이제 12, 가서 4년 6년 정도 2023, 네, 12. 있다가 아 왔죠. 그때 K-팝 막 시작할 때인가? 12년이면 2000 K-팝 시작하기 전부터 전인가요? 그거는? 오. 베트남 2012년 정도죠? 친구들은 워낙에 한국 분들에 대한 그런 음식도 동경이 그렇고 있죠? 호감이 외모도 많았나 그렇고 원래? 피부 이런 오. 것부터 동경심이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것 그 같아요. 저도 필리핀 여행 가서 거기 살고 싶었다니까요. 그 지나가면 다 이쁘다 그 이러고. 리조트에 계신 분들이 그냥 아이고 외국 아니, 팁 받는 거 계지. 아니 지나가시는 어. 그냥 남자분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영어 좋아요. 맨날 네. 공부 어린아이들이 네. 하듯이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그쵸. 저희 부모님들도 베트남에 오시면 굳이 베트남만 몰라도 한국말로 말해도 대부분 맞아, 알아들을 맞아. 정도로 그래요? 젊은 발리도 친구들이 그래요. 굉장히 한국어를 자꾸 좋아했어요. 리조트 얘기. 아니 발리도 가면 인도네시아 나는- 발리는 워낙 외국에 아니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렇지. 영어를 쓰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한국말로 굳이 대답하시죠. 한국말로 대답을 하시니까 제 영어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저 네네. 괜히 키를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남자분 여자분 키 얘기 엄청 나오고 있어요. 여자분 174랑 남자 175랑 터면 왜 여자분이 큰 줄 아세요? 몰라요. 왜요? 여자분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는 거짓말. 거짓말 안 있네요. 하고. 맞네요. 그렇대요. 키 높이 신고? 근데 이렇게 조금 키 큰 여자들은 조금씩 줄인다요?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치. 저는 170 조금씩 조금 넘어야 줄여요. 이렇게. 네. 나는 좀 늘리고. 난 180 안 된다고 내리고. 그러고.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런 가시게 거네요. 숫자일 뿐인데 뭐. 근데 저희 왜 한국에 보면 이제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 장가 못 가신 건 아니고 이제 늦게까지 이제 짝을 못 네네네네. 맞으신 분들이 이제 베트남 이제 신부들 그렇죠, 많이 그렇죠. 얻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보면 하노이 분들이세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지형이 긴 만큼 문화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흔한 쌀국수들 있죠. 네. 면이 조금 넓적하고 맞아요. 육수 진하고 네. 향신료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쌀국수는 하노이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 지금 LA에 우리 거의 LA도 파는 그렇고 느낌이? 한국에서 먹는 우리식 아. 우리가 먹는 쌀국수 스타일은 하노이 스타일. 오. 그리고 하노이는 사계절이 다 있어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래서 생활력이 강한 친구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그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친구들은 약간 즐기는 거 좋아하고 욜로족 스타일이 많아서 한국 정서랑 안 맞는 곳이 많다 그래요. 특히나 이렇게 그 농사짓고 시골진에 이제 많이 네. 시집 오시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하노이 정서랑 맞는 거죠. 그래서 하노이. 하노이 신부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야. 하노이를 가야겠구나. 왜요? 호치민에서 욜로 같이 놀아도 되잖아요. 근데 나쁘게만 보는 네. 게 아니라 호치민은 말 그대로 이렇게 예쁘고 꾸미는 거 좋아해요. 호치민이요? 네, 네. 그러니까 호치민을 약간 가야 강남 되네. 쪽인 거죠. 아 호치민이 강남이구나. 강남 스타일, 호치민이 베트남의 강남이고 강남. 약간 네. 저쪽은 좀 실속파. 하노이가 약간 경기도 쪽 아니에요? 그렇게 또 분류하면 조금 불안합니다. 위험할 수도 그래요? 있겠지만 아이고. 그렇게 문화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문화 차이가 좀 그리고 있다. 중부지방 다낭 다낭. 여행 많이들 네. 가시잖아요. 다낭. 그 옆에 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옛날 그 궁중 그런 오. 임금님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라서 궁중 음식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거기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는- 다낭은 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조그만 도시, 네, 그쵸. 그냥 마을 정도만한 약간 크기밖에 휴양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요즘 휴양지 여행지로 그쵸. 많이 많이 이제 신혼여행 개발이 많이 돼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여행들 많이 가시죠. 거기가 다낭이 요새 의료 사업 적으로 엄청 발달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왜냐면 거기가 오. 모든 다낭. 아픈데 가면 다낭. 다낭. 가면 다낭. 뭐 머리 아픈데도 다 아프면 다낭. 저 열심히 죄송합니다. 웃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영혼 없는 웃음. 네. 원래 이런 그래서 거예요. 가운데 그 지방의 회 지방은요, 우리나라 우동면처럼 쌀국수가 통통해요. 아. 통통하고 약간 매콤한 여기
LA에서도 가끔씩 그 베트남 분들이 하시는 쌀국수집에 가면 네. 분보회라고 분보해? 매운 네, 매운 저거 먹었어요. 빨간색 약간 육개장 면이 맛은 아, 아니지만 나도 먹어본 것 면 같아. 동글동글하고 네네. 두꺼운 거. 그게 중부지방 그게 쌀국수예요. 중부구나. 맛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맛있던데? 익숙하지 않는데 맞아. 나중에는 그것도 은근 중독성 오. 있어요. 면이 되게 매끌매끌하고 통통하고. 맞아요. 맞아. 아, 그럼 이분들은 중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거구나. 네. 종류가 베트남 분들은 다르구나. 이제 다 그렇게 드실 수 있지만 그건 중부지방 쌀국수예요. 오. 베트남 음식이 참 한국 분들한테 잘 맞잖아요. 잘 맞아요. 입맛에. 잘 맞아요. 맛있어. 그쵸?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향신료들을 많이 써요. 아. 그래서 옆에 바구니에 왜 우리도 쌀국수집 가면 숙주하고 허브들 따로 주잖아요. 네네네. 그 허브가 훨씬 다양해요. 아. 그래서 취향껏 원하는 허브들을 많이 넣으시라고. 맛있겠다. 그래서 호치민 쪽은 약간 그 달달하고 그런 허브들이 많고 육수도 닭육수, 생선 육수, 종류가 여러 가지. 소고기 육수 이런 식으로 육수도 굉장히 다양해요. 음. 그러면 여러 그 지역들을 가보셨는데 혹시 어떤 지역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어느 지역을 출장을 가던 다. 현지 친구들이랑 맞춰서 아. 걔네들이 먹는 음식들을 많이 구경하러 다녔거든요. 음. 그래서 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베트남 음식 외에도 특별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원래는 베트남 책 준비하다가 네. 아직 중단하고 이제 한국에서 오게 된 거예요. 책. 요리책이요? 네네 그 요리책. 정도로 요리책? 네. 오. 그래서 와. 베트남에 숨겨진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어느 지역 음식이 딱 좋다라기보다 네. 지역마다의 특색 음식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출장 다니면서 실은 무서웠던 건 하노이. 하노이? 왜냐면 하노이는 네. 이게 좋게 말하면 시골이라? 생활력이 강한 거고 네. 아니면 시가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시가? 외국인들이 가면 정확히 메뉴판에 있는 그런 체인점들 외에는 아, 사기당할 메뉴판에 마켓 프라이스 이렇게 돈이 되는구나. 없어요. 네. 부르기 값이에요, 그냥? 네네네. 부르는 그래서 아, 그래요? 외국인들 가면 100% 바가지. 그러니까 저도 바가지가 한번 심해요. 발리 그 바닷가로 한번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10만 원 넘는 돈을 내고 먹었는데 이제 한국 가격으로 생각하면 적당하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비싼 맞아요. 거더라고요. 시가 그래서 없는 제가 데는 못 믿죠. 호치민에 있는 시가, 시가를 못 믿죠. 직원들이랑 하노이에 이제 오픈이 있어서 네. 같이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제 베트남 애들이랑 같이 가니까 그치. 이제 사기 당할 일은 없을 거야 없겠다. 이랬거든요. 네. 베트남 애들한테는 한 두 배 정도 올리고 저 보통 3-4배 올리더라고요. 이게 지역별로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럼 딱 이제 우리가 왜 부산 가면 부산 사투리 쓰듯이 아, 부산 사람 남부 아니구나. 지역이니까 이제 호치민 사투리가 있는 거죠. 아. 아 얘네 호치민 애들이구나. 그럼 또 호치민의 그 시가로. 또 로컬 가격 안 주는구나. 와.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하노이 갈 때마다 항상 조금, 우선은 깎고 봐라 막 이런 얘기. 그치. 아니, 식당에서도요. 예. 다 뭐 식당이든 식당이든 물건 사는 거 물건 무조건 사는 거는 뭐 그렇죠. 반 이상 다 깎고 그 이상 깎아도 돼요. 일단 실은. 깎고 보는 거. 깎고 보는 거예요. 반이 뭐야? 10분의 1로 깎으라고 그러죠? 그치, 그냥 그치. 가만, 오케이 특히 오케이 뭐 하노이 가만. 지역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가지를 네, 씌운다는 그것 거죠. 좀 약간 음. 좋게 말하면 애들이 생활력이 좋고. 그쵸. 그건 너무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조금 그런 거는 사기성 조금 있는 거고 약간? 좀 조심성이 그러네. 있기는 나쁘게 하죠. 거기도 오토바이가 많아요? 하노이도? 네, 어느 지역에도 얘네 베트남 사람들의 교통 기본 수단은 오토바이니까.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하노이도 그럼 많아요? 네네네. 그럼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은 거예요? 차는 굉장히 비싸요. 오. 굉장히 비싸서 저희처럼 이제 주재원으로 간 사람들도 차가 있는 집이면 오 아, 이럴 정도로 오토바이 타고 굉장한 다녔어요, 혹시? 부자? 아니요. 저희는 뭐 택시 타거나 이제 뭐 차를 오.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 해주니까. 하는데 보통 근데 차 여기는 다 오토바이 수신호로 하잖아요. 손으로 네, 네. 그쵸, 하기 그쵸. 때문에 외국인들이 운전하기 그 수신호를 알기 좀 그치,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렵겠다. 그러니까 막 중간중간에 오토바이가 어. 끼어들면은 운전하기 어려워서 보통 여행 가서 렌트를 하면 기사가 딸려서 나오는 아. 그런 문화도 좀 어때 우리 있어요. 훈이 씨 거기로 이주하면은 왕처럼 살 수 있겠는데요? 왜요? 지금 팔레스 팔고 이렇게 가시면요? 제가 왜 왕처럼? 근데 실은 오토바이 타라고요? 오늘 그렇게 굉장히 안 받아주세요.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지금 순간 아니 오토바이 얘기다 갑자기 얘기를. 지금도 해가지고. 팰리스에 사시는데 아니. 호치민에 아, 베트남 그런 가시면 얘기였어? 얼마나 아. 차량이 비싸다고 아, 하는데. 차량이 비싸다고? 예. 맞아요. 네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오토바이 탈 일부러 건데 오시는 가면? 분들도 네.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니기엔 너무 비용 부담이 크고 아. 그리고 오토바이는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버스를 한 번씩 탔거든요. 버스도 그래서 있네요. 2등치가 또 버스를 타다가 네. 이제 또 주위 외국 분들한테 다 많이 쳐다보시겠죠. 요구도 아. 먹었어요. 이게 왜냐면 버스를 타는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오토바이조차도 구매가 어려운 분들. 약간 왜냐면 미국 느낌인가요? 네, 버스가 아. 자주 이용하거나 네네.
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위험하진 곳은 않아요? 약간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진 위험할 않아요?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좀 자주 있는 버스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또 이제 그거 타고 종점까지 가보고 지역 문화들 보고 사람들 만나보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자주 없잖아요. 네. 떠나려는 차 엉덩이를 막 치고 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제가 키가 크니까 보셨나 봐요. 네. 외국인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어. 그런 행동이라 이럴 옛날 정도로. 버스는 천장이 낮아갖고 어떻게 보면 올리비아 그 머리를 뚜껑 열고 내쉬고 뭐 이럴 수 맞아요.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 진짜로 농담은 진짜로. 진짜 그러긴 해요. 진짜요? 왜냐면 예. 베트남은 새로운 버스보다 한국의 오래된 버스들이 그렇죠. 와서 중고를 와서 개조된 하자. 그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그럼 크기가 많아요. 얼마네요? 약간 마을 버스만한 거예요? 아니면 그 시외 버스만한 옛날 거예요? 우리 70년대 다녔던 70년대 그런 버스? 버스들이 아. 그러니까 도우미 여성분이 다닌다고 열어도 문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것 열리는 같아요. 그런 거 타고 어.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장 되게 낮다니까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미국은 사실 좀 위험해서 여자 혼자 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기가 쉽진 않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또 한국인이면. 근데 어때요? 베트남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타기는 했었어요. 제가 탈 때 다행히 제가 타는 동안 뭐 위험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주위 분들이 많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겁 없이 행동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버스를 이용하는 건 좀 위험한 일이고요. 보통은 외국 분들 다녔을 때 택시 이용하셔도 그렇죠. 네. 여기 우버처럼 우버, 예. 그룹이라는 또 거기는 어플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그립. 예, 맞죠, 맞죠. 예, 예. 저렴하게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외국 여행 갈 때 많이 다운받아서 아 딴 나라도 있어요 그게? 네, 이용하고 오. 맞아요. 있습니다. 예. 저는 요번에 실은 작년에 여행하면서 네. 처음 이용해봐서 아. 그때 알았고요. 우버랑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 왜냐면 그냥 부르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베트남 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택시 기사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분들도 아 많거든요. 그럼요. 그 아직까지 그쪽은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어플 같은 거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바가지가 정가가 전혀 나오구나. 없기 때문에 네. 이용하시기 어. 좋으시죠. 제가 태국 가가지고 진짜 이거 믿는 게 같은 곳을 두 개를 달라타는데 10배 이상 낸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니까. 왜냐면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저렴한 물가라 인식 못하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냈는데 맞아. 알고 보면 그 현지에서는 네. 엄청 비싸게 그러니까요.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또 궁금한 거 하나 또 질문해도 될까요? 베트남 안 가봐서 그러는데 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사실 쌀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너무 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국물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미국에 와서 이 포라는 걸 접해봤는데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한국에 있던 쌀국수가 가짜였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 쌀국수와 이 미국 쌀국수 여기 LA 근처에 파는 비교해 보면 어때요? 저도 세 군데 네. 다니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한국은 솔직히 그냥 맹물에 조미료 네, 탄 맞아, 맛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고기도 풍성하지 않고. 근데 딱 미국에 와서 쌀국수집을 가면 네. 어디든 중간 이상은 하더라고요. 맞아요. 맛있어요, 되게. 고기가 우선 진하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근데 보면은 하노이 스타일이 좀 그래요. 육수를 고기 국물을 많이 넣어서 뼈다귀도 많이 넣고 그래서 진하게 끓인 스타일이 그 하노이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물론 호치민도 진하긴 해요. 그 대신에 약간 단맛이 좀 있고요. 다양한 육수가 좀 많다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미국보다 베트남이 더 맛있는? 아무래도 온 아무래도 고향이 저는 맛있겠지. 그래도 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미국 못지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미국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훨씬 나죠. 훨씬 나죠. 얼마 정도예요? 거기가 현지에서 먹으면? 가격이 쌀것 같아. 길거리에서는 1불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다 들어가 있고요. 1불도 안 되는. 안 하는데도 물론 외국인들이 다니는 데는 그래도 가격대가 식당은? 있어도 네. 그래도 그쵸. 20불? 양은 20불이란다. 20불? 이제 그러면 아니에요. 네네네네. 이불. 양은 2,000원. 여기보다 작죠. 길거리에는 작아요. 베트남 현지들이 좀 양이 작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한번 꼭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퍼집을 제가 들었을 때 퍼집 보면 이름에 간판에 번호들 적혀 있는 게 무슨 지역인가 무슨 가문을 나타낸다는 얘기 있던 건데 맞아요? 혹시 아세요? 그러기도 있고요. 워낙에 퍼집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호 등록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면은 지금 여기도 번지수 올리는 경우도 있고 꼭 그런 가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지역 그 번지수 그런 거 올리는 거 아니면 연도수 이런 걸로 하기도 해요.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퍼가 그렇게 베트남 자체에서 유명하긴 한 거예요? 뻐가 그냥 주식이에요. 우리 그쵸. 한국에서 쌀 밥 먹듯이 걔는 그쵸. 주식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비슷한 걸 아침으로도 네. 먹고 점심으로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저녁으로도 먹고. 라면보다 더 근데 네. 이거 끓이기가 어렵잖아.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육수를 항상 끓여놓고 항상 쌀국수 같은 끓여놓으니까. 경우는 우리 왜 소면처럼 한참 끓이는 거 아니고 그렇죠. 1, 2분만 담갔다 놓으면 네. 빼기 때문에 금방금방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쌀국수인 것 같아요. 그럼 좀 베트남 가서 이것만 먹어도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맞아요. 다양한 쌀국수를 경험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분짜 이런 것도 유명하지 않아요? 네, 분짜는 하노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맞아, 맞아, 방문하면서 맞아. 맞아. 외국분들한테 아. 굉장히 많이 쌀국수 네. 이외로 이제 유명해진 부분인데요. 네. 분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예요. 근데 느엉맘 소스라고 이제 젓갈 소스를 조금 묽게 만들어서 네. 비빔국수 같은데 네네네네네. 비비지 않고 담가 먹는 거예요. 담가 그래서 그치, 담가 숯불에다가 먹는 거. 네, 돼지고기 그리고 네. 양념한 우리 왜 뭐 완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돼지 완자 그런 거 해가지고 야채랑 같이 맞아, 맞아. 이제 국쌀국수랑 해서 이렇게 담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거 사이드로 먹어야 돼. 그렇죠. 각자 쌀국수 하나씩 쌀국수 먹으면서 맞아요. 사이드로 맞아요. 시켜서 맞아요. 먹어야지. 맞아요. 맞아. 그 베트남 친구들 양이 작아서 네. 고기에 하나하나 음식인데 저도 현지 음식들이랑 현지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항상 두세 개의 메뉴 그쵸, 여러 개 시켜야지. 시켜서 먹어야지. 먹어야 조금 양이 차고 푸짐하게 그랬던 먹어야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너무 맛있죠. 네. 그 여기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바게트 샌드위치가 그래, 빵이 많이 또 만들 반미라고 반미라고 반미. 하죠. 하죠. 아. 그래서 지금 반미는 세계적으로도 워낙 많이 유명해져서 그쵸. 약간 퓨전식으로 나오는 반미들도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게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딱딱한 바게트가 아니고요. 네. 쌀로 만든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바게트. 그래서 우리 생각 정말 베트남 가면 반미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은 게 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딱딱한 바게트가 아니에요.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뚝 누르면 완전 부서져요. 오. 바스쓱 부서져요. 그게 정식이구나. 그래서 안에가 공갈빵처럼 부드럽고 네. 위에만 바삭해서 왜 베트남 사람들 아무래도 이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무래도 의료가 의료가 조금 어렵다 그치. 보니까 관리를 근데 그분들이 거의 아침에 주식처럼 먹는 게 바게트 샌드위치 반미거든요. 근데 그 딱딱하고 질긴 그치. 반미 샌드위치는 아마 먹다가 이가 다 나가실지도 몰라요. 그치, 그래서 그치. 그분들에게 적합한 아주 소프트한 바게트가 거기에서는 나와요. 근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소프트 바게트랑도 전혀 달라요. 아. 쌀배가 바게트라 겉은 바삭한데 속은 완전 부드러운 그런 거라 거 좀 해주세요 아들리 그린에서. 저희 아들리그린에 네, 아들리 실은 그린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 그리고 빵이? 반미 그 베트남 전통 빵이 수입돼가지고 저희가 판매하는 거라 오. 좀 비슷한 맛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베트남 음식 먹고 싶으면 우리 아델리 그린으로 또 전화 네. 주시면 되겠네요. 반미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죠. 반미 좋아하세요? 좋아하니까 만들었겠죠? 저는 사실 죄송한데 미국에 친미라서 저도 미국 저는 감히 저 알려서 반미는 미국에게 저는 감정이 좋아요. 친미라서 친미입니다. 반미는 모르겠습니다. 아, 반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드럽긴 한데 다음 날 되면 찐빵처럼 조금 딱딱해져요. 아, 그래서 굳어버리는구나. 또 어. 베트남의 또 한 가지 음식은 이걸 쪄서 파는 메뉴가 뭐죠? 있어요. 빵을 쩐다고? 반미 샌드위치를 오. 쪄서 쪄서 팔아요? 팔아요. 그럼 우리 찐빵인가, 왜 그럼? 찐빵처럼 네, 아, 찐빵. 더운데 찐빵에 맛있어. 네 오. 찐빵 이 겉에는 찐빵처럼 그럼 부드러울 촉촉한데 것 같아요. 안에 그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또 오. 찐빵 느낌의 반미 맛있겠다, 샌드위치도 맛보실 수 특이하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데 맛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중독됐던 반미가 저희 그 회사 바로 앞에 할머니가 연탄불에 숯불에 막 그 빵을 구워 주셨어요. 맛있겠다. 막 구워가지고 거기서 막 계란후라이를 해가지고 오므라이스를 얹어가지고 칠리 소스를 딱 뿌려서 주셔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진짜 해주셨는데 맛있겠다. 그 부드러운 빵을 그 연탄불에 구운 맛을 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서 한 번씩 가면 오. 그 길거리에서 먹는 그런 우리- 맛을 또 그래서 있어요. 최대한 그걸 재현한 것이 바로 그쵸. 아델리 그린에서 있다. 네, 최대한 좀 재현해 보려고 네. 노력을 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막 쉴 새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또 이렇게 가서 오늘 그래도 준비하신 월남쌈을 또 보여드리고 예쁘게 싸는 법에 대해서 잠시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소개 좀 해달라고. 베트남 얘기는 또 다음에 또 계속 네, 이어가야겠어요. 계속 이어서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모임 때 이제 주부분들이 항상 월남쌈을 많이 맞아,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월남쌈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시는데 이제 월남이 이제 옛날에 이제 베트남 그쵸. 네.
네. 월남이라고 하고 쌈을 싸 먹는다 해서 월남쌈이라고 이제 한국 분들이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꼬이꼬온이라고 꼬이꼬온. 예, 꼬이꼬온이라고 꼬이꼬온. 얘기를 하고요. 꼬이꼬온, 네. 이제 미국에서는 스프링롤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한상 차림처럼 야채를 다 썰어놓고 직접 싸먹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한국 분들이 근데 이제 그러시죠. 남자분들은 이거 싸 먹으라 그러면 너무 너무 귀찮아하세요. 귀찮아요. 너무 그냥 귀찮아요. 싸 놔도 그냥 먹기 힘든데 맞아요. 싸 먹으라 그러면 대부분이 안 드시는데요. 근데 또 싸놓으려고 해도 예쁘게 싸지지가 않아서 그쵸.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팁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대부분이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물에다 담그세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꺼내자마자 다 네. 들러붙고 막 모양이 빨리 흐트러져요. 싸야 돼요. 네. 그러면 싸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오. 그냥 일반 물에다 해도 네. 금방 아 부드러워져요. 진짜요? 네. 충격적이다. 그리고 싸기가 훨씬 쉬워요. 그냥 편편하기 때문에. 아, 그거를 그래서 항상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 맞아. 계속 어. 데워서 어. 그거 주시잖아요. 맞아. 네. 느꼈어요. 그러면 싸다 보면 다 녹아버리고 아. 찢어지고 그래요. 들러붙고 막. 그렇게 하지 몰랐어요. 마시고요. 그냥 네. 일반 물에 담가도 처음엔 딱딱해 보이는데 금방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신기하다. 네, 그러면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차곡차곡 넣으시고 네네네. 가운데 한번 김밥처럼 말고 사이드를 안쪽으로 모아주세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모으면은 옆에도 안 터지고 가운데도 아. 끝까지 마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싸우신 스프링롤이 이렇게 모양 예쁨을 맞아요. 유지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저희 거는 대왕 스프링롤이에요. 되게 커요. 진짜 정말 크죠. 하나만 먹어도 너무 배불러. 이럴 경우에는 제일 큰 스프링 롤을 두 네. 개나 아니면 정말 김밥처럼 두 개? 크게 하시려면 네 개를 붙이셔도 아 돼요.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해서 네. 김밥처럼 길게 마르신 아. 다음에 김밥처럼 슬라이스해서 놓으시면 핑거푸드처럼 예쁘겠다. 모임하실 때 포틀럭 파티 같은 거 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크게 싸면 편하니까 네. 하기도 그렇게 놓으시면 네. 하나하나 집어먹기 한 입 크기로 너무 집어먹기도 좋다. 좋고 오.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쌀 굳어요? 옆에끼리 굳을 수도 있지만 붙어요. 붙잖아요. 붙기 네.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저도 이렇게 투명 이런 랩 같은 거 랩 같은 걸 살짝 넣으셨구나. 네. 들러붙지 말라고 서로. 집에서는 그냥 랩 같은 거나 호일 같은 거 사이사이에 종이 호일 같은 종이 거 호일 같은 해도 거 되고. 이렇게 아. 하시면은 훨씬 모임 때 붙지도 않고 네. 예쁘게 어. 놓고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먹었던 느낌을 빨리 소개해달라니까 우리 훈이 씨가 하나 오늘 드셔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근데 거 지금 어떨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 고르세요. 어떤 거를 저희는 종류를 지금 좀- 새우랑 불고기, 게맛살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델리 그린에는 특제 소스 6개를 아. 준비하고 있어요. 소스 그래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소스는 지금 마늘 직접 볶아서 마늘 겨자 소스가 있고 저는 이걸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마늘요? 마늘 겨자, 좋아하신다면. 마늘 소스. 마늘 좋아하죠. 네네. 매콤한 거 개운한 거 좋아하시면 칠리 소스고요. 이건 맛있죠. 폰즈 소스. 저번에 왜 김밥 아, 우리 그쵸, 그 그쵸. 아, 김밥 했던 그 네네네. 소스예요. 오. 그리고 이거 흔히들 많이 드시는 피쉬 소스, 네. lemon 소스 기본으로 있고요. 이것도 강추드리는 거예요. 파인 소스인데요. 파인? 파인애플이랑 크림 치즈랑 비법 소스 여러 네. 가지 해서 오. 부드러운 크림 소스예요. 야. 그래서 이런 거는 게맛살이나 해산물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스. 야. 우리 훈이 씨 하나 직접 뭐를 먹어봐야 될까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고기 같아요. 좋아하시면 불고기나 아니면 게맛살도 요즘 인기 많아요. 네. 새우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군요. 아니 새우도 뭐 우리 훈이 새우는 씨가 우리 지금 아는 드실 맛이니까. 준비하는 근데 동안에 사이즈가 너무 큰데? 하나가? 저희 옆에는 또 모찌 지금 뭐라고 하죠 이름을? 아니 방송을 아이, 뭐지? 보시고 네. 너무 감사하게 어머님들이 직접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델리 그린에 반찬도 있어요. 건강식 있다고 그러는데 아. 이렇게 오시는데 실은 저희는 밑반찬은 안 팔지만 그쵸. 건강식 메인 음식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어머님도 오시면 커피 한 잔씩 드리면서 모찌 저희 이제 한번 만들면은 네. 드리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쁘고 맛있어요. 직접 이렇게 네. 과일로 이제 떡을 직접 빚어가지고 만드는 과일 모찌예요. 와 그래서 직접 저희- 떡을 빚으시는구나. 네, 네네네. 그래서 아델리그에서 직접 빚어서 만드는 거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들 오시면 제가 하나씩 드리면서 커피도 드리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직접 멀리까지 찾아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제가 모찌랑 물론 바쁜 날이거나 제가 없는 네. 날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이 그렇게 모찌는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살짝 설명을 드리면 모찌는 진짜 과일이 너무 그 살아있어. 퀄리티가 진짜 과일이 높아요. 너무 좋아. 또 입에 넣는 순간 딸기가 어떻게 이렇게 단 딸기가 있지 미국에 이런 정도니까 꼭 한번 또 이거 놀러 가셔서 모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훈이 네. 씨가 지금 스프링롤을 네, 지금 제가 지금 게살인 것 같아요. 게살? 게살에 오. 아까 추천하신 마늘 소스, 야 한번 그다음에 드셔보세요. 살짝 그 매운 칠리 소스 살짝 네네네. 넣습니다. 네.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한 입에 어. 먹어요. 네, 아니, 천천히 아니, 나눠서 드셔도 나눠서 돼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스프링 롤이 건강에도 너무 좋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특히나 다이어트 할 때 이 스프링 롤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있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델리 그린에서 몇 번 너무 사먹어봤는데. 커서 한 끼 식사로도 그러니까 가능할 충분해요, 정도로. 충분해요. 뭐 안에 너무 신선하고. 그죠, 불고기, 게맛살 들어간 것도 있고 연어 들어간 것도 있고 종류가 맞아요. 되게 다양해요. 근데 마늘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오, 야 이건 진짜 건강식으로. 그쵸. 우리 훈이 씨가 월요일마다 굉장히 호강을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먹으라면 먹지도 않아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여러분 호강하고 이게 있습니다. 반쪽인데도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할 때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안에 있어요. 정말 맛있는 파프리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오, 네네. 오이도 들어가 있고 건강해요. 상추에 이건 뭐죠? 양파인가요? 아니요, 레디쉬라고 무, 아니, 네. 무를 빨간 무. 게맛살에는 예쁘게 겉에 하려고 토핑으로 넣어서 아. 근데 조화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불고기도 되게 맛있고 저도 종류별로 먹어봤는데 하나하나 다 맛이 맛있는 데다가 소스도 6가지나 되니까 네, 저희 또 모두 하나를 직접 수제 우리 소스라서 박수 치는 훈이 씨입니다. 선택하시면서. 너무너무 맛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시고 싶으시면 우리 올리비아 쌤이 운영하시는 아델리 그린으로 전화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아델리 그린 전화번호를 한번 우리 선생님이 또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 훈이 씨가 드시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이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저희가 진짜. 제가 시자에 이제 비비고 네. 이제 오픈해야 되는데 결국은 못한 비하인드 그러니까.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투비 다음에 또 컨티뉴입니다. 재밌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뭔가 또 준비해 오시면 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델리 그린 기대가 금방 많이 전화번호 됩니다.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44476 웨스턴에 위치하고 있고요. 323-499-1270 323-499-1270번으로 문의하셔서 빨리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게 주소 물어보신 분 진짜 계시거든요. 월요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올리비아 쌤만 오시면 어떻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안녕하세요 갔지? 한 건데 끝나. 맞아요. 너무 아쉽지만 또 한 얘기 주 오늘 더 너무 기다리도록 재밌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